보자. 경우에도 이제 처음 페이지를 보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말이 있을 거야. 자, 이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자, 이거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어떤 두 개 이상이 있을 때, 얘네가 한국말로 또는 으로 연결이 될 때가 있고, 이제 사건으로 보면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때는 더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따로따로라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문제 상황을 봤더니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야. 이럴 때는 더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립으로 연결돼 있을 때 또는 따로따로가 아니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날 때는 얘네들을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가장 쉬운 예가 뭐냐면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A에서 B 거쳤다가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개지? 6개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3 곱하기 2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자, A에서 B로 갔다가 연속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곱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3과 2가 나오는 것도 원래는 합의 법칙이야. 우리가 그냥 너무 간단하니까 3개니까 그냥 3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자, A에서 B로 갈 때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여기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래서 저 세 개를 더해서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에 사실상 합의 법칙이랑 곱의 법칙 다 들어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문제를 보면서 또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자. 이제 1번 봐볼게. 자, 이제 1번 보면, 자, 1부터 100까지가 있고 한 장을 뽑을 거래. 자, 근데 1번이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를 뽑을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자, 또는이지, 또는. 자, 또는이니까 우리 일단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준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12의 배수 몇 개인지 세볼 건데 12로 나눠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100을 12로 나눠보면 8이지, 8. 에다가 또는이니까 더해줄 거고 13의 배수는 7개가 있을 거야. 그래서 15개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가 있는데, 자, 요 놈은 얘도 일단 또는이야. 그래서 일단 더해줄 거야. 자, 그래서 2의 배수는 50개지. 100을 2로 나눠보면.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20개가 될 거야. 자, 근데 1번이랑 2번의 차이점이 하나 있거든. 뭘 것 같아요? 1번 12의 배수랑 13의 배수고 2번은 2의 배수랑 5의 배수야. 차이점이 있어. 치명적인 차이점. 자, 우리 앞으로 또는 이어서 더하기, 합의 법칙을 쓰는 상황에서는 언제나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겹치는 게 있는지를 생각해봐요. 자, 12의 배수랑 13의 배수가 겹치는 건 100 안에는 없을 거야. 근데 100 안에 2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이 겹치는 건 존재하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 10, 20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요 50개에도 10, 20이 들어가 있고 요 20개에도 10, 20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두 번 더 했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개를 빼줄 건데 이 10개가 뭐냐면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고 그게 10의 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10개를 빼줘서 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합의 법칙을 쓸 때는 언제나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답은 60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100과 서로소인 걸 물어봤어. 자, 생각을 좀 해볼 건데 일단 서로소가 뭐지? 서로소가 뭘까? 자, 서로소의 정의는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걸 얘기해. 자, 서로소의 정의는 공약수가 1뿐인 사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그 소인수의 겹침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서로소는. 자, 그래서 누구랑 서로소다라고 하면 각각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서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다. 이런 느낌으로 가보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00을 소인수 분해를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얘랑 소인수가 안 겹쳐야 돼. 소인수라는 건 2랑 5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놈들은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랑 5가 둘 다 없어야 돼. 자, 그럼 이걸 정리를 해서 써보면 내가 원하는 건 2도 없고 자, 동시에 5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근데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가 없다는 얘기는 2의 배수가 아니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이 말은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니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나는 지금 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즉 1에서 100까지 중에 2의 배수가 아니고 그러면서 5의 배수도 아닌 놈들을 막 찾아야 돼. 뭐 3, 7, 뭐 이런 걸 찾아야 된다고. 자, 근데 누구의 배수를 찾는 건 쉬운데 누구의 배수가 아닌 걸 찾는 건 쉽지가 않아. 게다가 겹쳐야 되잖아, 또. 자, 그래서 자, 결론. 자, 잘 봐야 돼. 자, 누가 아니다 그리고 누가 아니다거든. 얘는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랑 얘네는 서로 여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여기서 여사건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만약에 그냥 숫자로 0, 1, 2, 3, 4가 있는데 1 이하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1 이하의 여사건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이게 뭔 소리냐? 얘를 직접 구하기는 힘드니까 요게 반대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면 전체에서 여사건을 뺀다로 구할 거야. 그러면 자, 전체는 100개인데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를 여기서 구해놨지. 요 60개를 빼면 돼. 그래서 40개가 답이 되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우리가 2번에서 요거 하고 3번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시험에 처음부터 요게 나왔다. 그럼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는 방향으로 가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되고,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면 A 또는 B랑 A가 아니다 그리고 B가 아니다
얘네는 서로서로 6번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둘 중 하나를 구할 때 구하기가 힘든 순간이 있을 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나머지를 빼버린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간다는 거야. 자, 그래서 100과 서로소 이거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봐볼게. 자, 요거 자연수고 순서성이라고 해서 자연수 얘네잖아. 자, 우리 부정방정식 했었다고. 부정방정식. 자, 부정방정식이 뭐였냐면 문자 개수는 여러 개인데 식이 조금밖에 없는 거. 뭐 이런 거를 얘기한 거였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보면. 자, 부정방정식 중에 정수나 자연수 조건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돼. 자, 첫 번째는 개수가 큰 놈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자 개수는 두 개로 푼다고 생각하는 게 편해. 무슨 얘기냐면 문자가 두 개면 금방 끝나.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가 5다 해놓고 자연수라 그러면 뭐 1, 4, 2, 3, 3, 2, 4, 1 이렇게 얼른 찾으면 되지. 근데 문자가 3개가 돼버리면 이거 조금 빡세죠. 승원이 장난이지? 자, 정신 차리고. 자, 문자가 3개가 되면 빡세죠. 그래서 문자를 두 개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문자가 3개란 말이야. 자, 그럴 때는 어떡하냐? 문자 하나를 정해놓고 잡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x, y, z 중에 누구를 잡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z겠지. 개수가 더 크니까.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z가 1일 때부터 가는 거예요. 자, 그럼 z가 1이면 x 더하기 2y가 z가 1이면 넘어가서 8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이제 문자 두 개 됐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쭈르륵 써가면 돼. 때려 맞추는 거야. 근데 계속 큰 놈부터 해야 되니까 y가 1일 때 이렇게. 그러면 x는 6, 2면 4, 3이면 2 이렇게 가는 거지. 4면 0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3개가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z가 2일 때. 자, 이번에는 x 더하기 2y가 z가 2면 얘가 6이고 넘기면 5가 되는 거지. 또 y부터 이제 1, 3, 2, 1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z가 3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y가 2 될 거거든. 그럼 얘는 안 돼. 1, 0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없어. 그래서 답은 5개가 되겠지. 자, 지금 이거 3과 2를 곱하지 않고 더하고 있는 이유는 z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합의 법칙을 쓰는 거야. 찍고 있어봐.
10의 자리는 홀수고 2의 자리는 소수인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게. 자, 앞으로 이제 몇 자리 자연수 이런 게 좀 나올 건데 그때는 두 자리면 이렇게 두 칸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한 칸 한 칸 경우의 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자, 그러면 자 10의 자리 먼저 해결을 해볼게. 자, 10의 자리에는 홀수가 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 홀수가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3, 5, 7, 9 5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는 1의 자리는 소수가 와야 되는데 소수는 2, 3, 5, 7, 4개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4개가 올 수가 있는 거. 자, 이거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곱하는 거. 그래서 답은 20개가 되는 거야. 쉽지? 그래서 몇 자리 자연수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여러 번 나올 텐데 나오면 일단 칸 만들어 놓고 각각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자, 4번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하나를 봐야 되는데 자, 이거 중요한 거니까 잘 봐야 돼. 약수의 개수랑 총합에 대한 걸 물어볼 때가 있고 얘는 요거 자체로도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제 이 원리 자체가 또 엄청 중요해서 잘 봐야 돼. 자, 일단 개수를 물어보면 자, 이게 내 말로 쓰기가 조금 거시기 한데 자, 지수에다 1 해가지고 곱한다.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총합은 자, 0승부터 싹 더해서 곱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자, 일단 원리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한번 봐볼게. 자, 180의 약수의 개수랑 총합을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자, 일단 요거 할 때 먼저 이유를 하는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하고 일단 들어가줘야 돼. 자, 그러면 180을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게. 자, 소인수 분해하면 얘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1승 뭐 이렇게 이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물어보면 자,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지수에다가 1씩 더하라고 그랬어.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자, 그러면 자, 지수에다가 1, 2에다가 1 더했으니까 3. 그 다음에 또 3, 그 다음에 2 연결되겠지. 그래서 18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총합은 뭔 얘기냐? 자, 2가 제곱이잖아 지금. 0승부터 2의 0승부터 싹 다 더하고 자, 3도 제곱이거든. 얘도 0승부터 싹 다 더하고 5는 1승이니까 0승부터 해서 싹 다 곱하면 된다. 이거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뜻이. 자, 뭐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이거 그대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모든 수의 0승은 1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1 더하기 2 더하기 4 1 더하기 3 더하기 2 1 더하기 6가 될 거. 그럼 7 13 6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자. 자, 이 개수 원리가 이제 좀 중요한데 이 원리를 잘 알면 책에 나와 있는 해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풀 수 있어. 자, 지금 180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약수라고 그랬으니까 약수는 그러면 요 안에서만 놀아야 되는 거지. 즉 약수라는 놈을 갖다가 소인수분해를 했는데 뭐 7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2, 3, 5 안에만 있어야 돼. 또 2, 3, 5가 무조건 다 있어야 되나? 또 그러진 않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 거야. 자, 2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몇 개 있을 수 있는지. 2가 없어도 되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 있을 거야. 3개까지 가면 안 되는 거지 2가. 그럼 3도 마찬가지네. 5는 빵개 하나 이렇게 되겠지. 자, 이 경우의 수 3개, 3개, 2개 이렇게 됐던 거야. 즉 지수에 1을 더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거요. 빵개 때문에 하나씩 더 더했던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지수에 1씩 더해서 곱해준다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총합은 꼭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조금 쉬운 걸로 가볼게. 쉬운 걸로.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 이거. 예를 들어서 18번 가볼게.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중1 때 약수 막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무슨 짓을 하냐면 자, 2랑 3의 제곱이니까 이런 거야. 중학교 때는 1, 2 이렇게 썼었는데 우리는 0승, 1승 이렇게 한번 써볼게. 3의 0승, 3의 1승,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것들을 곱해서 막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약수다. 뭐 이런 거 이제 배웠었단 말이야. 자, 그럼 총합은 저기 있는 놈들을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자, 그게 뭐냐면 2개니까 여기까지만 있다고 칠게. 이거 싹 다 전개하는 거야. 그냥 전개. 자,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방금 배운 식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싹 다 전개해서 여기다가 적게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뭔 소리냐? 다 구한 다음에 더하면 계산이 빡세니까 전개하기 전으로 구해놓고 그냥 계산해버려라. 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총합은 이걸로 해서 총합이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 그럼 문제를 한번 봐볼게. 자, 4번 1번 보면 자, 36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거든. 자, 360 소인수분해를 할 건데 자, 소인수분해 할 때 뭐 어렸을 때 막 니은자로 막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고딩 때는 조금 느끼면서 소인수분해를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 360 하면 떠오르는 곱하기를 한번 써보는 거야. 4, 9, 10 이럴 수 있지. 자, 그래 놓고 보면 얘는 2가 3개, 3이 2개, 5가 하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막 360 정도 되는 큰 수가 나왔는데 막 계속 2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럼 소인수분해 됐고 끝났지.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되니까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24개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360이랑 540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중1 때 배운 건데 공약수는 누구의 약수들이지? 공약수라는 건 누구의 약수들일까?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이야. 공약수라는 건. 자, 그러면 결국 이놈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최대 공약수 찾을 때도 막 뭐 이런 짓거리 뭐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은 와줘야 돼. 요 둘의 최대 공약수는 180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180의 약수로 바꾼다고 생각하면 돼. 얘는 아까도 했지만 요게 되는 거라서 18개다가 되는 거야. 자, 여기다가 보너스로
360을 기준으로 가볼게. 자, 이렇게 놓고 보너스 1번. 자, 36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 뭐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이런 막 책 해설들 보면 막 신기하게 풀어. 자, 근데 느껴볼게. 자, 3의 배수라는 건 소인수분해 했을 때 3이 있어야 되는 거지. 3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요게 안 된다는 거지. 자, 이거 한 번 더 쓸 거니까 그냥 여기다 따라오고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좀 조그맣게 써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3의 배수라는 것은 3이 있어야 돼서 얘를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경우의 수가 4, 2, 2 해서 16개다. 이렇게 가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 아니, 괜히 이걸 여기다 써줘. 자, 36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이긴 한데 4의 배수는 아닌 거. 요거를 그냥 이쪽에다 해결한다고 생각해보자. 자, 360의 약수인데 2의 배수이긴 한데 4의 배수는 아니고 이거 무슨 말일까? 자, 2의 배수면 2가 있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4의 배수는 아니어야 되는데 그러면 2가 2개 있으면 돼, 안 돼? 3개도 안 되지. 즉, 자, 2의 배수해야 되니까 없으면 안 되는데 4의 배수는 또 안 되는 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개, 3개, 2개 해서 6개가 2번의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이런 것도 막 어떻게 푸냐면 다른 데는 해설에는 뭐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2의 배수가 뭐 전체에서 2의 배수가 아닌 거 빼고 뭐 4의 배수인 거 빼고 뭐 이상한 짓거리를 막 한단 말이야. 자, 근데 이 원리 그 다음에 요런 조건에 의해서 제낄 거를 제낄 수 있기만 하면 엄청 빠르게 풀 수 있어 이거. 자, 이런 상황인데 1번.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래. 자, 한 번 지나간 중간 도시는 다시 지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지. 자, 그럼 A에서 B로 갈 건데 그러면 A에서 B로 가려면 C로 갈 수도 있지만 D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쪼개가지고 더해줘야 돼.
합의 법칙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면 각각 구해서 더해준다. 그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쉽지. A에서 C로 가는 거 3개, C에서 B로 가는 거 3개. 그래서 9개 될 거고. A에서 D로 가는 게 2개, 요거 3개. 해서 6개가 될 거고, 이거 2개를 더해주니까 답은 15개가 되겠지. 이거 이제 너무 쉽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자, 동건이랑 수진이가 동시에 가는 거야, 지금 상황. 동시에 가는데,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이 상황인 거지. 동건이가 만약에 위로 갔어. 그럼 수진이는 밑으로 가야 되는 거고. 동건이가 밑으로 가면 수진이는 위로 가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도 결국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상황이야. 자, 동건이가 C를 거쳤다 가면 수진이는 D를 거쳤다 갈 거고, 동건이가 D를 거쳤다가 가면 수진이는 C를 거쳤다 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경우에서 한번 보여볼게. 자, 요거 3 해서 9, 2 곱하기 3 해서 6 되는 건데, 요 둘을 곱할까 더할까? 곱해야겠지. 자, 이거는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거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얘는 곱해서 54개가 될 거고, 이것도 뭐래? 2 곱하기 3 해서 6, 3 곱하기 3 해서 9. 이거 곱해주니까 54가 되는 거고, 이거 두 개는 이제 따로따로 일어나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결국 답은 108가 되겠네. 자,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곱해주고 따로따로, 또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싶으면 더해준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번 먼저 봐볼게요. 7번. 자, 7번을 볼 건데, 지불 방법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좀 올드한 문제여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진 않지만 일단 한번 봐보자. 자, 뭐 책에는 뭐라 나와 있는데, 책에 있는 거 볼까? 자, 책에 있는 걸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나 만들어서 해볼게. 자, 1,0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0원짜리는 3개 있고, 100원짜리는 4개 있다. 그거 한번 해볼게. 자, 이래 갖고 1번에 지불 방법의 개수가 몇 개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뭐 이런 거지. 내가 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뭐 1,000원 하나, 500원짜리 하나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500원 2개, 100원짜리 3개 뭐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여기다가 일식을 더할 거야. 그러면 3, 4, 5가 될 거고, 마지막에 하나를 빼줄 거거든. 자, 왜 그러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일단 일식 더하는 이유는 뭘까? 일식 더하는 이유. 힌트는 약수의 개수랑 되게 비슷해. 안 낼 수도 있어. 그렇지. 자, 500원짜리를 안 쓸 수도 있는 거지. 지불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일식 더해준 거야. 자, 그럼 마지막에 1은 왜 빼줬을까? 자, 요 놈은 이제 안 쓰는
쓰는 경우 때문에 이제 그럼 마지막 2는 왜 빼줬을까? 전부 다 안 써버리면 지불 안 하는 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빼주는 거야. 그럼 약수의 개수 할 때도 왜 빼주는 게 없었냐? 자, 2, 3, 5가 다 빵개면 1이지 1. 1도 약수잖아 거기서. 그러니까 빼줄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는 안 내면 지불을 안 한 거니까 이제 빼줘야 돼. 그래서 이제 답은 59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몇 개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 자, 얘는 방법이랑 좀 다른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내가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냈어. 이거랑 500원짜리 3개를 냈어. 이거랑 방법은 같아 달라? 다르지. 근데 금액은 어때? 똑같지. 이러니까 카운트하는 수가 달라지는 거야. 자, 그래서 금액을 물어볼 때는 무슨 짓을 해야 되냐면 작은 단위의 돈을 합쳐서 큰 단위가 돼버리면 전부 작은 단위로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같은 일이 왜 생겼냐면 1,500원을 낼 건데 500원짜리 3개를 내도 되고 1,000원짜리 하나랑 500원짜리 하나를 내도 된다는 거지. 즉 500원짜리를 합쳐서 1,000원을 만들 수가 있어버리니까 겹치는 게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가볼게. 자, 지금 100원짜리 4개를 합쳐서 500원 돼야 안 돼? 안 되지. 그건 냅두고 500원짜리 3개 합쳐서 1,000원은 돼버리지. 이러면 전부 다 1,000원짜리를 500원짜리로 바꿔버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500원짜리가 총 몇 개인 게 될까? 7개인 게 되는 거지. 1,000원짜리 2개를 500원짜리로 바꾸면 4개가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그대로 4개가 될 거고, 그 다음 하는 짓은 똑같아. 1씩 더해줘. 그 다음에 하나 더해줘. 그래서 39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고. 그 다음에 색깔 칠하기가 아직 남았는데 그거 전에 한 가지를 하고 넘어갈 게 있어. 이 전 교육과정에는 전전 교육과정에는 이 문제가 개념을 예제에 있었는데 전 교육과정부터 빠졌거든. 근데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 먼저 잘 봐보자. 자,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하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자, A, B, C, D가 있는데 시험을 본 거야.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돌려서. 즉 다른 놈 거를 채점해야 돼. 다른 놈 거를 채점해야 되는 상황이야. 자, 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데, 자, 이거는 노가다를 해야 되거든. 노가다를 하나는 다 이제 맞춰 나가야 되는데, 자, 경우의 수 할 때는 항상 노가다를 느낌 있게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잘 잡아놓고, 예를 들어서 알파벳이 빠른 놈부터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제 채점할 수 있는 경우들을 다 찾아볼 건데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면 왼쪽에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해볼 거야. 왼쪽 알파벳이 빠른 순서대로.
자, 그러면 A 거를 누가 채점할 수 있을까? B가 채점할 수 있겠지. 자, 무조건 왼쪽이 빠른 알파벳 빠른 순서대로 찾아볼 거야. 자, 그러면 B 거를 누가 채점할 수 있어? A가 할 수 있지. A랑 B랑 서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자, 무조건 왼쪽에다가 알파벳 빠른 놈부터 찾으려고 하는 거야. 자, 다시 A 거를 일단 B가 채점했어. 그럼 B 거를 할 수 있는 거 가장 빠른 알파벳 A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C랑 D가 나왔어. C, D는 안 되니까 D, C 이렇게 이제 해줘야겠네. 그 다음에 B로 시작하는 게 아직 안 끝난 것 같아. 자, A 거는 B로 했고 B 거를 A 말고 또 C가 채점할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러면 A랑 D가 남았어. 그러면 저절로 B, A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B 거를 갖다가 D가 또 채점할 수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 A, C가 남았으니까 자동으로 A, C 이렇게 이제 가져야겠지.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건 다 끝난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세 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A 거를 C가 채점하는 거 한 번 더 다 찾아볼까요? 자, 그럼 B 거를 누가 할 수 있을까? 자, A 거는 C가 했어. 그럼 B 거는 A. 무조건 빠른 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놈부터 항상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런 기준을 잡고 찾아야지만 빠뜨리거나 겹치는 게 없는 거야. 이게 이제 기준이 없이 노가다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제 실수가 생긴다고.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빠른 놈부터 찾자. 자, 그러면 C, A 했으니까 이제 B, D 남았거든. 그러면 B, D는 될 수 없으니까 여기 이제 되겠지. 자, 그다음에 C로 시작하는 게 아직 안 끝났어. B 거를 그 다음에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 C는 해버렸고 A 끝났고 D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A, B가 남았네 이제. 자, 그러면 A, B는 이제 지맘대로 해도 되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럼 C로 시작하는 게 또 세 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거 또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 B 거를 또 누가 할 수 있어? 그렇지. 자, 그러면 B, C가 남았거든. 그러면 B, C가 저절로 될 거. 자, 그 다음에 B 거를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그렇지. C가 할 수 있고. 그러면 A, B가 남았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기겠지. 여기서도 세. 그래서 총 9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어떤 거냐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자, 예를 들어서 4명이 목걸이에 모자를 걸어놨어. 모자를 걸어놨다가 다시 찾아갈 건데 다른 놈 거 찾아가는 상황,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은 거지. 모자가 있는데 내 거 말고 딴 놈 거 가져가야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거 선택하는 거지. 이러면 얘 답은 외워. 이거 9개인 거야 그냥. 자, 이거 시험 볼 때 저거 다 찾고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외워야 되거든. 자, 그래서 내가 딱 외워야 되는 거 2가지만 얘기해 줄게. 자, 이 상황 서로 다른 걸 선택하는 상황인데 그게 4명이서 할 때가 있고 5명이서 할 때가 있을 거야. 4명이서 하면 방금 한 것처럼 무조건 9개고 5명이서 하면 44개가 될 거야. 이거 2개도 외워놔. 6명이 나오면 뭐 100몇 개인가 200몇 개인가 아무튼 100개가 훨씬 넘어가. 그래서 나올 리가 없어. 왜냐면 이거는 외우라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 개수 찾으라는 문제인 거거든 원래. 그래서 44개도 좀 많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제 외우라고 하는 거고 6명 나와가지고 몇백 개 이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에 나올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인원수가 더 적을 때는 너무 적고 당연해서 나올 수가 없어. 만약에
한 명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명이면 서로 바꾸는 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세 명이면 A, B, C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거를 B가 채점한다면 A 안 되니까 C, A 이거 하나 있고 A 거를 C가 채점한다면 B 거를 A가 하고 얘를 B가 하고 이렇게 딱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나오기가 애매해. 그리고 이거는 굳이 안 외워도 좀만 생각하면 두 개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그때그때 시험 시간에 급해 죽겠는데 저거 찾기가 좀 힘들지.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버리자. 그래서 근데 문제를 잘 읽고 요 시험지 바꿔서 채점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다 싶으면 4명이면 9개, 5명이면 44개. 이건 이제 갖다 박아버리는 거야 바로.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칠하기 한번 해보자. 자, 색깔 칠하기는 일단 규칙 몇 개를 좀 기억을 하자. 자, 일단 큰 놈부터 칠할 거야. 근데 이게 명확한 답은 아니야. 그러니까 꼭 큰 놈이 아니어도 되고 또는 누군가는 뭐 겹치는 게 많은 영역부터 칠해라고 이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데 조금 거시기 하고 어쨌건 더 중요한 건 흐름 있게 가는 게 중요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뭐 이러지 않고 그냥 쭉 가면서 그냥 흐름 있게 순서를 가져가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전에 칠한 놈만 신경을 써줘야 돼. 이건 이따가 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도 사실 뭐 이제 막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일단 그 뭐냐 다시 정리할게. 내가 말 실수를 해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얘기하기 애매하고 2번, 3번은 명확한 거야. 자 불가능한 색이 몇 개인지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이따 하면서 더 얘기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자, 인접한 영역에는 다른 색을 칠해라 뭐 이런 말이 이제 무조건 나온단 말이야. 그게 뭔지를 잠깐 볼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랑 얘는 인접한 걸까? 인접한 거야. 얘랑 얘는 어떨 것 같아? 인접 안 한 거야.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선으로 만나면 인접한 거고 점으로 만나면 인접 안 한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하거든.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같은 색으로 칠했을 때 얘네는 칸이 구분이 안 돼버리겠지. 근데 얘네는 같은 색으로 칠해도 칸이 구분이 돼.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색칠을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하는 이유가 칸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서 이제 색깔 칠하기를 들어갈 건데 자, 유형이 2개가 있다고 보는데 그냥 쉬운 거라고 표현을 할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은 4개라고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러면 각 칸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내가 구할 건데 딱 봐도 요놈부터 해야 될 것 같지? 하고 쭉 갈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일단 4개가 되겠지. 빨주노초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요걸 그 다음에 칠할 건데 얘는 몇 개를 못 칠하는지를 생각하면 돼. 얘는 몇 개 못 칠할까? 한 개를 못 칠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1 해서 3개가 되는 거야. 여기는 몇 개를 못 칠할까? 2개. 왜냐면 얘랑도 인접했고 얘랑도 인접했지. 2개를 못 칠하니까 2개 빼서 2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잠깐 얘기할 건데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면서 딱 한 번 느닷없이 쓸데없는 생각을 든 적이 있거든. 4, 3, 2 했어. 그 다음에 얘를 하려고 하는데 얘는 여기랑 인접하고 여기랑 인접하고 여기도 인접하니까 하나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근데 자 이거를 너네가 직접 한다고 생각해볼게. 너네가 직접 이걸 색칠을 한다고 생각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빨간색을 해줘.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라색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란색을 했어.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다른 색깔을 칠해야 되는데 빨강, 노랑만 피하면 되는 거지. 아직 칠하지도 않은 놈을 피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전에 칠한 놈만 신경 쓰란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 몇 개일까? 여기도 2개가 되는 거야. 위에 놈 안 되고 왼쪽 놈 안 되니까. 자 그럼 얘는 또 몇 개일까? 얘도 2개겠지. 이해됐지?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칠할 수가 없는지를 파악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답은 이거 연속해서 또는 동시에 칠하는 거니까 싹 곱해주면 답이 이제 나오겠지. 복잡한 거 가볼게. 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이번에도 색깔은 4개라고. 자, 잘 봐봐. 자, 그냥 간다고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여기 4개 되겠지. 여기 3개, 2개, 2개 뭐 이렇더란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얘는 몇 개일까? 몇 개일 것 같아? 자, B, C, D 3개랑 겹쳐 있으니까 하나일 것 같지. 근데 B, D는 같은 색일 수도 있지. 그러면 2가 칠할 수 없는 건 2개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 즉 B랑 D가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요게 복잡한 거야. 요게. 자 그래서 얘는 상황을 쪼개서 들어가 볼 거고 자 이 복잡한 요놈이 복잡할까 복잡하지 않을까를 처음부터 막 보자마자 알아내기는 쉽진 않은데 얼추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이따가 살짝 알려주긴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B랑 D가 같냐 다르냐에 대해서 쪼개서 한번 풀어볼게. 자,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적어볼 것 같아. 여기는 4개가 될 거고 여기는 3개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조건은 아니긴 한데 지금 B랑 D가 같냐 다르냐로 내가 쪼갤 거잖아. 그러면 B를 한 다음에 D를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게 좋아. 자, 그러면 자 D는 몇 개일까? 얘랑 인접했으니까 안 되고 B랑도 달라야 되니까 2개가 되겠지. 이제. 그래서 이 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보면 A랑 인접했고 B랑 달라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를 해줘야 됐던 거야. 그래서 2개. 그럼 C 자리는 몇 개일까? 그렇지. 셋 다 다른 색깔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도 한 개겠지. 그래서 요 2개에 대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인접 영역도 3개면서 불가능한 색도 3개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때려줘야 됐던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의 경우의 수는 이게 될 거고 이번에는 B랑 B가 같을 때 이건 뭐죠? 자 일단 4, 3까지는 같을 거고 D를 먼저 해주는 게 좋다고. 자 B랑 D랑 같은 색깔이야. 그럼 D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 라고 하겠지만 하나야. 자 대부분 학생들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숫자 3을 쓰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거야.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주황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는 무조건 뭐 칠해야 돼? 경우의 수 하나지. 오케이? 그래서 이미 정해져 버렸으면 경우의 수는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요 놈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B랑 같아서 그냥 정해진 거야. 자, 그다음에 그럼 C자리는 몇 개일까? 두 개겠지. 하나, 둘, 세 개랑 겹치긴 했으나 B, D가 같은 색깔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빨간색이면 빨주만 피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보면 빨간색은 피가 안 나니까 뭐 보라색으로 이런 상황에 얘는 보라랑 주황만 피하면 돼. 자 그러면 밑에도 봐. 얘도 두 개가 되겠지. 그래서 요놈이랑 요놈 같은 경우 자 인접하는 영역은 3개가 맞는데 불가능한 색깔은 2개밖에 안 돼서 마이너스 2를 때려주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때 이제 경우의 수는 이게 될 거고 요거 2개를 더해주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해볼 건데 이게 확인 체크에도 아마 있을 텐데 522번이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간단한 걸로 하나 해볼게요. 자 색깔 4개 해볼 거거든요. 자 잘 봐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모든 문제에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자 지금 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네 프랑스 국기 알아? 프랑스 국기? 요게 프랑스 국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지리아 아니야? 나이지리아 국기? 네, 원래 녹색인데 녹색이 지금 없어서 노란색으로. 나이지리아 국기는 이렇게 생겼어. 이게 문제인 거야. 자, 이 다음에 가운데를 칠한다고 생각해. 그럼 프랑스 국기라면 2개를 빼야 되는 거지. 나이지리아면 하나만 빼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랑 저럴 때로 상황을 쪼개는 거야. 즉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칸 누군가를 칠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얘랑 나랑 인접해 있는 2개가 있는데 이것들끼리 떨어져 있잖아 지금. 이 상황이 생기면 내가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얘를 할 건데 나랑 인접한 2놈이 붙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근데 그 2놈이 얘를 할 건데 이렇게 3개가 인접했는데 이 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생기면 이제 불편한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완벽하게 마지막까지는 아니어도 마지막 즈음에 이 상황을 안 만드는 순서로 가야 돼. 뭔 얘기인지 여기서 봐볼게. 자, A, B, C, D에서 일단 뭐 시작은 A에서 할 것 같은데 만약에 B를 마지막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좋아. B를 마지막으로 하면 A랑 D가 떨어져 있으니까 요게 되는 거지 지금. C도 안 좋지. 아니 C는 잠깐만 A부터 뭐 C는 괜찮네. 자 어쨌든 결론. 근데 이제 흐름상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내가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해.
자, 누군가는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건 쓰진 않을게. A, B, D, C 이렇게 간다면 또 A랑 D가 같을지 다를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또 그것도 별로.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갈 수가 있을 텐데 얘는 안 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야. 하다가 이상하니까 상황을 쪼개서 하면 돼. 근데 이렇게 가는 상황을 안 쪼개도 될 것 같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은 약간 색깔칠하기를 하다 보면, 자,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 근데 할 수 있다면 어떤 느낌이 좋냐면 약간 압박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아. 예를 들어서 딱 여기서 보고 D가 좀 갇혀 있어 지금. 그래서 D를 향해서 A에서부터 약간 이렇게 압박해 간다는 느낌으로 순서를 가져가는 게 이제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간다면 별게 없어. 자, 그냥 여기다 써버릴게. A 자리에 4개가 될 거고, B 하면 하나만 겹치니까 3개, C 하면 2개 겹쳤으니까 2개, D도 2개. 요거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렇게 가면 마지막에 상황을 쪼개야 돼 이제. 요거 했으니까 A랑 B가 같냐 다르냐로 이제 쪼개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같은 그림에서도 상황을 안 쪼개니까 복잡하지 않게 풀 수도 있다는 게 이제 핵심인 거고, 그걸 할 수 있는 얼추 대부분 해결은 되긴 할 텐데 완벽하진 않지만 얼추 대부분 해결되는 방법은 요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쯤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그림이지만 이렇게 풀면 상황을 쪼개야 되고 이렇게 풀면 안 쪼개도 알 수 있다.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답이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어 얘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어쩔 수 있는 놈들은 최대한 이렇게 해결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